2. 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과 문화. 작은 이단원, 육지가 넓고 인구가 많은 북반구. 네, 오늘도 깜짝 퀴즈를 통해서 먼저 몸풀기 게임을 해볼게요. 제시된 힌트의 나라와 수도를 맞춰봅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면적은 세계 80위. GDP는 세계 8위인 나라.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유명한 나라. 국기는 이렇습니다. 자, 어딜까요? 네, 축구를 좋아하는 남자애들은 딱 하면 알 것 같은데 바로 영국이죠. 그럼 영국의 수도는 네, 런던입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라플란드라는 눈의 지역이 있는 곳. 노키아라는 회사가 유명한 그 나라. 휘바 휘바 하면 떠오르는 나라. 어디예요? 네, 바로 핀란드입니다. 자, 핀란드의 수도는 어디일까요? 헬싱키예요. 자, 세 번째 문제 갑니다. 면적은 세계 131위로 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나라는 동성이니까 여자는 여자끼리 남자는 남자끼리 결혼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합니다. 또 오렌지 군단, 그러니까 축구에서 오렌지 군단이라고 불리는 이들. 자, 어딜까요? 네, 네덜란드입니다. 네덜란드의 수도는 암스테르담입니다. 많이 들어봤죠? 다음 GDP가 세계 5위로 조금 부자예요. 그리고 앙겔라 메르켈이라는 여성 총리로 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또 맥주의 나라 하면 떠오르는 곳. 이 국기 어디서 많이 봤죠? 네, 바로 독일입니다. 독일의 수도는 네, 베를린입니다. 면적은 세계 140위. 본래 네덜란드 남부 지역이었다가 독립된 나라. 초콜릿으로 유명한 나라. 국기는 이겁니다. 독일하고 조금 비슷하게 생겼죠? 어딜까요? 네, 벨기에예요. 벨기에의 수도는 어딜까요? 브뤼셀입니다. 자, GDP는 세계 9위. 자유, 평등, 박애 하면 떠오르는 나라. 루이비통, 샤넬 등 명품으로 유명한 나라. 네, 어딜까요? 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의 수도는 다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어디죠? 네, 파리입니다. 중립국, 그리고 취리히라는 도시가 있는 곳, 시계로 유명한 나라. 그리고 이렇게 빨간색 바탕에 십자가 모양의 국기가 있는 그 나라. 어딜까요? 네, 바로 스위스입니다. 스위스의 수도는 베른입니다. 그 다음 문제 갈게요. 작년에 국가부도 위기를 심각하게 겪은 나라. 올림픽이 탄생했던 나라. 올림푸스 산이 있는 나라. 자, 어딜까요? 네, 바로 그리스 로마 신화로 유명한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수도는 아테네죠. 다음에 장화 모양의 나라. 피사의 사탑이 있는 곳. 피자와 파스타로 유명한 나라. 어딜까요? 네, 이탈리아입니다. 이탈리아의 수도는 유명한 로마입니다. 루블이라는 화폐 단위를 쓰는 나라. 면적은 세계 1위, 가장 넓은 나라. 효도르가 탄생한 나라. 어딥니까? 네, 바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의 수도는 모스크바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본 나라들은 어느 대륙에 속해 있나요? 네, 바로 유럽이죠. 오늘 배울 대륙은 바로 유럽입니다. 제일 먼저 지도를 통해 유럽의 자연 환경을 샅샅이 살펴볼 거고요. 또 유럽의 인문 환경을 알아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럽의 자연 환경으로 들어갈게요. 자, 유럽의 위치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유럽은요, 아시아의 서쪽에 있는 대륙이죠. 자, 지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짜자잔. 네, 북쪽은요, 북극해와 맞닿아 있고요. 서쪽으로 가다 보면 대서양이 나오고요.
남쪽에는 지중해와 접해 있는 대륙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동쪽에는 아시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지중해예요. 이 사진 뭐 TV나 광고에서 많이 본 것 같죠? 그때 왜 지중해성 기후 하면서 석회석에 도료를 발라서 흰색으로 만든 그곳입니다. 네, 여기는 햇볕이 강해가지고 일부러 창문을 작게 내고 흰색으로 벽을 칠했다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래서 지중해에는요, 관광 명소로 꼽혀요. 굉장히 그 흰색으로 칠한 집들이 굉장히 아기자기하고 예쁘거든요. 그리고 지형의 특징을 한번 볼게요. 저기 남쪽에는요, 피레네 산맥, 여기, 다음에 알프스 산맥, 스위스 쪽, 이런 쪽은요, 높은 산지가 있고요. 이와 반면에 중앙 쪽, 프랑스나 다음에 뭐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바키아 쪽에는요, 넓은 대평원이 펼쳐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가 바로 피레네 산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알프스 산맥. 왜 알프스의 소녀, 그 동화 여러분 어렸을 때 읽어봤죠? 그 알프스 소녀가 뛰어다니던 곳, 그리고 요들성으로 유명한 곳, 바로 알프스 산맥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유럽에 넓게 펼쳐진 대평원이에요. 자, 또 유럽의 지형적 특징이요. 배가 다니기 좋은 강이 많다는 겁니다. 템스강, 그다음에 독일의 라인강, 불가리아 쪽, 그리고 세르비아 쪽에 다뉴브강 등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템스강이고요. 여기가 라인강, 여기가 다뉴브강의 모습입니다. 이 강들은요, 굉장히 넓고 깊어서 배들이 다니기가 참 좋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배를 타고 관광하는 사람들도 많고, 배를 이용해서 물건도 실어 나르는 수상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 곳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후를 한번 살펴볼게요. 유럽 대륙도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씩 기후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먼저 스웨덴과 노르웨이, 덴마크, 그리고 몰타비아와 폴란드가 있는 북부와 동부 지역은요, 겨울이 굉장히 길고 추운 냉대기후 지역입니다. 아무래도 저 위쪽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프랑스, 벨기에, 영국, 독일 등 서부 유럽은요, 여름이 서늘하고 겨울이 온화한 해양성 기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름이나 겨울에 놀러가기 참 좋은 곳입니다. 여기 이태리나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남부 지역은요,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따뜻하고 비가 많이 오는 편입니다. 우리나라랑 조금 다르죠. 우리나라는 여름에 굉장히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런데 이 유럽 남부는요, 여름에는 비가 정말 조금 오고요, 겨울에 한꺼번에 많이 온대요. 눈이 아니라 따뜻하기 때문에 비로 많이 내린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유럽의 인문 환경으로 넘어가 봅시다. 먼저 인구부터 살펴볼게요. 유럽은 작은 면적에 40개가 넘는 나라가 자리 잡고 있어서 인구 밀도가 아시아 다음으로 높은 대륙입니다. 유럽은요, 고대 그리스 문명과 크리스트교를 기반으로 해서 문화가 발달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 알죠? 만화로도 많이 봤을 것 같아요. 그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한 문화, 그리고 크리스트교, 기독교를 기반으로 한 종교가 많이 발달해 있습니다. 아시아 같은 경우는요, 힌두교나 그리스트교, 불교, 이슬람교 등등 굉장히 많은 종교가 섞여 있는 반면에요, 유럽은요, 이 그리스트교의 영향이 굉장히 커서 대부분의 나라 사람들이요, 크리스트교를 종교로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을 한번 볼게요. 산업 역시 지역이 넓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여기 북부 지역은요, 추운 곳이잖아요. 그러면 침엽수가 많이 나오겠죠. 그래서 목재나 펄프 등을 생산하는 임업과, 그리고 섬 지역이기 때문에 업, 그리고 낙농업 등이 발달해 있습니다. 여기 서부는요,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제철, 화학, 섬유공업 등이 발달한 곳입니다. 최근에는 전기, 전자, 항공산업이 발달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 서부 유럽은요, 산업혁명이 발생한 지역이에요. 18세기에 영국에서 기계의 등장으로 산업 기반이 수공업, 그러니까 예전에는 막 손으로 다 만들었는데, 그래서 조금 물건도 조금씩밖에 만들 수 없었다면, 이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대규모 기계공업으로 많은 양의 물건들을 생산하게 된 아주 큰 변화입니다. 그래서 영국, 또 영국과 가까이 있는 이런 나라들은요, 일찍부터 산업이 발달했던 곳입니다. 여기 남부는요, 기후가 맑고 따뜻해서 또 그리스, 로마의 고대 유적이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관광을 하러 많이 갑니다. 선생님도 여기에 가보고 싶어요. 이태리 특히. 이태리 로마가 그렇게 유적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볼거리가 많다고 합니다. 다음에 우리 아시아에 또 경제적으로 협력한 국가들이 있었죠.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유럽 대륙의 나라들이 모여 유럽연합, EU를 만들었습니다. 이 EU는요, 세계 최대의 지리적, 경제적, 정치적 통합체로 현재 27개국이 회원으로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럽만의 표시가 또 있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 유럽에 가입한, EU에 가입한 나라들은요, 유로라는 화폐를 통일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유럽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업 시간에는 유럽의 나라들에 대해서 다른 친구들이 발표를 할 건데요. 그 발표를 듣기 전에 그래도 유럽 전체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확실하게 알고 가야겠죠? 동영상 한 번만 듣고 그냥 끄지 말고 반드시 한 번 더 봐서 꼭 복습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